학문, 학문의 모든 것. 학문은 대장이 끝나는 곳이다. 간혹 광장이라고도 한다. 이는 대장이나 소장보다 넓기 때문이다. 학문인 또한 백문이라고도 한다. 대장은 폐와 표리 관계에 있는 부위고 폐는 백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백문이라고 한 것이다. 항이라고 한 것은 그곳이 수레바퀴 통 속에 있는 쇠의 생김새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내경에서 말하길 백문은 오장의 심부름꾼이다. 수곡을 오래 저장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학문은 주로 내보내기만 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으므로 대변을 전송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지독한 학문병 치질. 소장에 열이 있으면 반드시 치질이 생기고 대장에 열이 있으면 반드시 피똥이 나온다. 내경에서 말하길 음식을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장류의 근맥이 제멋대로 늘어져 피똥이 나오거나 치질이 생긴다 라고 하였다. 치질은 음주, 성생활, 풍, 기, 음식 등 5가지가 지나쳐서 생긴다. 이것이 24가지 증상으로 변한다. 노래에서 말하길 치질 증상 24종류니 그대 자세히 가려보소. 햇수 달수 오래되지 않게 하소. 보는 사람 담과 심장이 서늘해진다네. 능각치는 형태가 괴상하고 연하치는 눈 뜨고 볼 수 없네. 천장치 손에치는 주색을 따라오네. 보나치를 원망마소. 봉과치도 수월치 않네. 자웅치는 기치 혈치 같고 자모치 장반치 현주치는 형태가 괴상하네. 구장치는 뚫는 듯이 아프고 핵도치 유기치는 보는 사람 마음 쓰리네. 율자치는 속에서 크고 기심치는 겉에 있어 편안하네. 산호치도 험악하나 타랑치에 되겠는가. 내 치는 붉으면서 나오지 않고 탑장치는 안에 서려 있네. 수주치 치료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관치도 오랜 세월 걸린다네. 함부로 떼내거나 지지지 마소. 아차하면 생명마저 위태롭소. 힘써 치료하면 보름도 안 되어 아픈 것도 없어지고 뿔이 뽑힌다네 라고 하였다. 피똥을 싸다. 장벽과 치루. 내경에서 말하길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생활이 제때에 맞지 않으면 음으로 병이 온다. 음으로 병이 오면 오장으로 가고 오장으로 가면 배가 불러올라 막히고 소화되지 않은 것이 그대로 대변으로 나온다. 이것이 오래되면 장벽이 된다 라고 하였다. 장벽이란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으로 장풍이나 장독을 말한다. 빛이 맑고 새빨간 피똥이 나오는 것이 장풍이고 빛이 탁하고 어두운 피똥이 나오는 것이 장독이다. 장풍은 밖에서 사기가 들어오면 바로 생기는 병이므로 피의 색이 맑다. 장독은 열독이 오랫동안 쌓여 있다가 비로소 나타나는 병이므로 피의 색이 탁하다. 장풍을 치료할 때는 풍을 흩어버리고 습을 나가게 해야 한다. 장독을 치료할 때는 열을 내리고 혀를 식혀야 한다.
누치는 충치라고도 한다. 치질이 오래되면 벌레가 생겨 항문을 파먹으므로 가렵고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항문에서 피가 실같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충치이다. 타랑과 가려움증. 타랑은 항문이 뒤집어져 밖으로 빠져나온 것이다. 폐와 대장은 표리관계이고 신장은 대변을 주관한다. 따라서 폐와 신장이 허한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많다. 난경에서 말하길 병에는 허증과 실증이 있다. 나오는 것은 허증이고 들어가는 것은 실증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타랑은 허에서 생긴 것이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해산할 때 부인이 힘을 과다하게 쓰거나 소아가 악을 쓰고 울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오랜 이질이 못지않을 때 풍사가 허한 틈을 타고 들어와도 타랑이 생긴다. 항문이 가려운 것은 장 속에 벌레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생쑥과 고련근을 넣고 다리면서 김을 쏘이고 그 물로 씻는다. 그 다음에 마른 쑥과 생강을 다려 먹는다. 벌레가 파먹어서 항문이 가려운 경우에는 펜추 깊이 한 줌을 물 한 대에 넣고 절반이 되도록 다려 찌꺼기를 버린다. 저녁부터 음식을 먹지 않고 다음날 새벽 빈속에 마시면 벌레가 나온다. 어린아이도 같은 방법을 쓴다. 항문병 퇴치법. 치질은 혀를 식히는 방법을 위주로 한다. 열이 있으면 혈이 상하고 혈이 막히면 기가 돌지 않아 대장이 아래로 처지고 통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치질에는 내복약으로 탕약이나 환약을 써서 장부를 소통시키고 외용약으로는 약수로 씻어서 속으로 사라지게 해야 한다. 무화과 잎을 다리면서 김을 쏘이고 그 물로 씻는 것도 좋다. 치루와 타랑, 장풍이 있을 때는 대변을 본 뒤에 반드시 따뜻한 물로 씻어주어야 한다. 이때 강물로 씻어주면 더욱 좋다. 장이 허하고 열이 몰려서 타랑이 되고 벌겋게 부었을 때는 현개수와 박초를 끓는 물에 우려서 그 물을 따뜻하게 하여 씻어준다. 치료일 때 씻는 것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에 잔뿌리 한 줌과 산초, 겨자씨 적당한 양을 넣고 다리면 김을 쏘인 다음에 그 물로 씻어준다. 그러면 머리가 검고 몸은 흰 벌레가 치루 구멍으로 나오고 곧 낫는다. 5가지 치질과 치루를 치료하는 데는 뱀 장어를 불에 태워 항문에 그 연기를 쏘여준다. 그러면 벌레가 다 죽는다. 가물치로 하는 것도 좋다. 또 하나의 방법은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어 죽은 뱀 한 마리를 그 속에다 구부려 넣은 뒤 불에 태우는 것이다. 구멍난 판자로 구덩이를 덮고 판자 구멍 위에 앉아서 연기를 쏘여주면 벌레가 모두 나온다. 효과가 매우 좋다. 치질의 금기 사항과 단방들. 오래된 치질로 허해졌을 때는 보약을 먹어야 한다. 또한 주색을 절제하고
생활을 조신하게 해야 비로소 치질의 뿌리까지 뽑을 수 있다. 치질을 치료할 때는 날 것, 찬 것, 단단한 것, 성질이 찬 약, 술, 국수, 5가지 매운 것, 맵고 열나게 하는 음식, 말린 생강, 육개 등을 금해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치질의 근본 원인은 냉이므로 찬 음식을 먹지 말고 성생활을 삼가야 한다. 닭고기가 가장 독이 되는데 성생활을 하는 것은 그보다 더욱 나쁘다. 메밀국수도 반드시 금해야 한다. 복령으로 만든 국수는 늘 먹는 것이 좋다. 뽕나무 버섯은 5가지 치질과 장풍으로 피를 흘리는 것, 그리고 치루를 치료한다. 뽕나무 버섯 2냥과 맵쌀 3홉으로 죽을 쑤어 빈속에 먹는다. 가물치는 5가지 치질과 장치로 피를 흘리는 것에 주로 쓴다. 회를 쳐서 생강에 버무려 먹는다. 양념을 해서 국으로 끓여 먹어도 좋다. 붕어도 5가지의 치질과 혈치를 치료한다. 회를 쳐서 생강, 식초, 겨자, 간장과 함께 먹는다. 국을 끓여서 배불리 먹는 것도 좋다.